네, 안녕하십니까. 이비즈니스 창업학과 강계석 교수입니다. 자, 이제 2025년 1학기 해외 온라인 창업 실무 두 번째죠. 그 심화 과정입니다. 심화 과정. 그래서 이번 이 과정은요, 전공 3학점짜리 과정인데요. 기본적으로 해외 온라인 창업 실무를 좀 이해하신,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해서는 아마존이라는 쇼핑몰, 이커머스에 적어도 판매자 등록 정도 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이 제품을 잘 팔 수 있을까, 판매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하시는 학생분들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제품을 판매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어떻게 소싱을 해야 되는지 배우셔야 되겠죠. 네. 이런 아이템 소싱부터 시작해서 만약에 판매할 아이템을 찾으셨으면 그 아이템들을 어떻게 아마존 이커머스에 올려서 등록해서 판매를 하게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하나씩 실습을 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모든 과정은요, 어떻게 보면 그 시간마다 미션 위주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미션을 제가 한 번씩 이 동영상을 통해서 한 번씩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으로서, 교육생으로서, 또는 아마존 셀러로서 진짜 셀링을 통해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업무들을 해야 되는지 그 업무들을 하나씩 보여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 업무들을 제가 예제를 통해서 보여드리는 것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따라 하시기만 하면, 이 동영상을 보고 따라 하시기만 하면 아마존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런 셀링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과정의 목표는 결론적으로 아마존이라는 이커머스에서 상품을 소싱해서 실질적인 판매가 일어나는 그런 어떤 노하우들을 실질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따라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하나씩 들어가 볼까요? 먼저 이커머스 노출 알고리즘 실습 강좌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이번 첫 번째 주하고 두 번째 주에는요, 기본적으로 온라인 이커머스, 그러니까 오프라인과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오프라인이라 그러면 이제 이 소상공인들은 자영업을 보통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 자영업과 이 이커머스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자영업에서 가장 성공을 위해서 중요한 게 뭘까요? 자영업에서 성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맞습니다. 바로 자리거든요. 이런 자리에 비유되는 이커머스, 온라인상의 어떤 단어가 있는데 그 항목은 도대체 뭘까요? 이런 어떻게 보면 자영업과 그리고 이커머스, 이런 오프라인과 온라인과의 비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쉽게 이 이커머스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이 과정이 꾸며져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요, 결국은 판매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래요. 노출이란 뜻은 그겁니다. 여기서 노출이라고 표현되는 이 단어는 무슨 얘기냐? 노출은 자영업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예를 들면 내가 오늘 삼겹살을 먹으러 가고 싶어. 그러면 가기 전에 어떤 생각을 할까요? 맞아요. 오늘은 야 삼겹살? 그럼 우리 이 집에 가자 라고 생각하고 나가시잖아요.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고 찾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찾는 거, 예를 들면 한번 여기서도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한번 제가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가 어디라 그럴까요? 홍성 삼겹살 맛집. 자, 이렇게 치면 여기 나오네요. 보면은
청춘행 냉삼겹 앤 아구, C컵 홍성 법원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노출이 됐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노출이 됐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 노출이 되기 전에 더 중요한 건 뭘까요? 머릿속에 노출이 되면 이게 충성 고객이에요. 내가 이걸 검색도 안 하고 C컵 홍성 법원점을 저번 달에 갔다 왔더니 괜찮더라. 그래서 이걸 쳐다보지도 않고 검색도 안 하고 그냥 여기 가보자 라고 하는 게 뭐예요? 바로 충성 고객 아니면 고객이 확보됐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고객이 확보되기 전에는 뭐부터 돼야 돼요? 인터넷상에서 노출이 일어나죠. 이런 노출이 되는 알고리즘 이거부터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키워드와 아마존 이커머스의 노출 알고리즘 한마디로 검색을 해서 보여지게 하는 그런 어떤 규칙이 있다면 그 규칙을 이해를 하셔야지 여러분들의 제품을 올려놨을 때 그쵸? 상품을 올려놨을 때 고객들이 검색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제품이 먼저 보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처럼 예를 들면 어떤 거는 이렇게 위에 보이지만 어떤 거는 밑에 내려가서 이렇게 눌러야지만 또 나오고 또 눌러야지만 나오고 또 눌러야지만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어디서 이걸 제일 첫 페이지라 그러는데 이 첫 페이지에 보여야지 찾아갈 수 있을 만한 어떤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노출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런 노출이 어떻게 되면 1페이지라 그러죠, 아까. 그 1페이지에 올라올 수 있을지에 대한 실무 중심의 노하우를 전달해 드리는 과정이 이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하기 위해선 노출 알고리즘이라든가 이런 기본 개념을 이해해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바로 키워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키워드가 뭐냐고요? 키워드가 바로 자영업에서는 장소라고 표현하죠. 입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해 두셔야 될 것은 첫 번째 오프라인 자영업이라고 할까요? 오프라인 사업에서 가장 자영업이라고 해야 될게요. 자영업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성공 요소는 당연히 아이템이겠지만 그 아이템은 다 똑같은 거니까요. 가성비가 있어야 되고 경쟁력도 있어야 되고 이렇지만 이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그 제품을 빼고는 그러니까 상품을 제외하고는 뭐예요? 바로 입지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마찬가지로 온라인 이커머스 온라인 사업에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상품을 제외하고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 키워드가 가장 중요하다. 아시겠죠?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들어가기 전에 이제 여러분들 워밍업 하시는 거잖아요. 이 워밍업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바로 온라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품을 제외하고 바로 키워드다. 키워드는 자영업 시장, 오프라인 시장에서 뭐와 같다? 입지와 같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목차는 넘어가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주하고 다음 주의 목표는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온라인 시장,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상품이 어떻게 노출이 되는지 그 노출에 대한 알고리즘을 이해하시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키워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키워드를 활용해서 제품을 판매해야지 내 제품이 가장 고객이 검색을 했을 때
가장 상위에 뜰 수 있게 할지 이런 어떤 노하우들을 배우시고 여러분들이 따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마존에서 사례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쭉 드릴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빅데이터를 이용해야 돼요. 이제부터. 아우, 빅데이터 그럼 머리 아프죠. 그렇지만 아주 쉬운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이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데이터 기반 최적화 전략을 수립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하나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들어가기 전에 워밍업으로 자영업과 오프라인 사업 모델과 이커머스 사업 모델의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비교. 그러니까 오프라인 이런 빵집이라든가 요즘 이런 그 베이커리 카페들 큰데 많죠. 예, 이쁘게 잘 지어놨는데 이런 카페나 아니면 뭐 편의점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자영업 사업 모델과 그리고 나서 이런 이커머스, 그쵸? 이커머스의 사업 모델의 가장 큰 어떤 차이라고 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 자, 첫 번째, 오프라인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입지라 그랬죠. 입지인데 이커머스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제가? 그 입지가 바로 키워드라 그랬어요. 키워드. 아시겠죠? 키워드.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더 들어가면 상권이라고도 표현해요. 오프라인에선. 상권이 뭐예요? 그 입지가 모여있는 그 동네. 그걸 상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온라인에서는 키워드가 뭐예요? 입지예요. 그러니까 어떤 검색을 한다. 그 검색하는 자체가 하나의 시장인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도 홍성 삼겹살 맛집. 그럼 뭐야 이게? 인터넷상에 홍성 삼겹살 맛집이라고 쳤잖아요. 이게 키워드예요. 이 키워드가 시장이라고요. 그럼 한번 이렇게만 쳐볼까요? 이것도 시장이에요. 이것도 홍성 삼겹살, 이것도 시장이라고요. 그럼 이건 무슨 얘기예요? 홍성에서 삼겹살집이면 다 보여줘, 그 소리예요. 그럼 홍성을 빼면 이건 뭘까? 전국구 삼겹살이죠. 전국구 삼겹살집. 그쵸? 여기에서 이 첫 번째로 나온다 그러면 이건 대단한 거야. 대단한 거. 그죠? 첫 번째로 나온다 그러면. 만약에 삼겹살을 검색했을 때, 예를 들면 삼겹살 맛집으로 검색을 했는데 여기에서 1페이지에 나온다? 이거 엄청난 거예요. 이거. 그죠? 엄청난 거예요. 근데 보통은 이렇게 검색이 되는 게 위치 기반으로 검색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AI가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여하튼 다시 돌아갈게요.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건 입지와 상권 가장 비슷한 게 온라인에서 뭐다? 키워드와 카테고리다. 아시겠죠? 키워드와 카테고리다. 그러니까 입지를 잘 골라야 돼요? 성공해요? 아니, 잘 골라야 돼요? 못 골라야 돼요? 당연히 좋은 곳을 골라야지만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마찬가지로 이커머스에서도 키워드를 잘 골라야지만 당연히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키워드, 카테고리 이해하시고요. 자, 그러면 어떤 상권이 가장 좋은 상권이에요? 첫 번째로 따져야 되는 게 바로 유동인구죠. 그쵸? 유동인구. 유동인구가 많아야지 어때요? 장사를 해도 손님이 많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죠? 똑같습니다. 키워드가 입지라 그랬죠. 시장. 자, 그러면 온라인에서는 어떤 키워드가 유동인구가 많다고 생각할까요? 그게 바로 검색량이에요. 검색량.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깐만 여기다 한번 쳐볼게요. 세 번째, 유동인구를 나타내는 한마디로 검색량을 나타내는 확인할 수 있는 도구. 이게 뭐냐? 이게 바로 네이버 키워드 도구예요. 자, 이건 어디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냐면, 자, 한번 보십시오.
네이버 광고라고 치면요, 이런 광고주 센터가 나와요. 그죠? 자, 들어가 볼게요. 자, 광고주 센터가 나오죠. 여기서 한번 광고 플랫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국내에서 키워드를 검색량을 확인해 보려면 광고 플랫폼으로 들어간 다음 네이버 광고 플랫폼으로 들어간 다음 어디로 들어갈까요? 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 들어가서 검색 광고로 들어가서, 이 광고 시스템이에요. 자, 이 광고 시스템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도구라고 있죠? 도구로 들어가서 키워드 도구라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키워드 도구라고 있어요. 예, 일로 들어가서 여기서 한번 쳐볼게요. 여기서 삼겹살 쳐보면 나오죠. 삼겹살은 월간 PC에서만 16,200번이 검색이 되고, 모바일에서는, 요즘 모바일이 훨씬 더 검색량이 높아요. 모바일에서는 얼마나 그래요? 158,900번이 검색이 된대요. 158,900번. 그쵸? 자, 근데 여기다가 한번 앞에 홍성이라고 붙여볼게요. 홍성.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60에서 580으로 줄죠. 자, 여기다가 맛집까지 붙여볼까요? 맛집으로 붙이니까 10에서 60 정도.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각 키워드마다 검색량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검색량은 그러면 많은 곳에서 노출이 되면 좋아요, 적은 곳에서 노출이 되면 좋아요? 당연히 많은 곳에서 노출이 되면 좋죠. 그렇죠? 자, 여기까지 일단 이해하시고 넘어갈게요. 여기까지만. 근데 이 국내는 이렇고요. 아마존은, 이건 나중에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마존은 이런 검색량을 확인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이 뭐냐면, 아마존에서 이런 키워드 검색량이라든가 마케팅 빅데이터를 노출시켜주는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이 뭐가 있느냐면 바로 정글 스카우트, 그리고 헬륨 10,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정글 스카우트나 헬륨 10,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 예, 이런 걸 가지고 그 검색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마케팅적인 전략 도구들을 사용해서 내가 전략적인 어떤 결정을, 마케팅 전략적인 결정을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이건 좀 깊은 내용이니까 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유동인구 검색량을 확인할 수 있는 도구는 뭐다? 국내는 네이버 키워드 도구다. 그리고 아마존의 경우에는 정글 스카우트나 헬륨 10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여기까지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넘어갈게요. 다시. 자, 그러면 요 알았어요? 오프라인은 유동인구, 그리고 온라인에서는 유동인구와 비슷한 개념이 검색량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제 성공 요소는 당연히 검색량이 많으면 좋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처음에 여기서 삼겹살이라고 검색했을 때 내 가게가 노출이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아니면 홍성 삼겹살이라고 했을 때 홍성에 있는 삼겹살집이면 여기서 노출이 되는 것들이 높을까요? 가능성이. 아니면 뭐 여기 인천 지역 사람들도 있으면, 학생들도 있으면 인천 삼겹살이라고 쳤을 때 여기에서 노출되는 어떤 그 확률이 더 높을까요? 당연히 이걸 이제 롱테일 키워드라 그래요. 단어가 결합되어 있는 긴 키워드를 이용하면 훨씬 더 어때요? 검색량은 작지만 노출될 가능성은 높을까 낮을까?
높겠죠? 그쵸? 이해되세요? 다시 한번. 노출은요, 검색량이 많으면 노출이 될 가능성이 내게 노출이 될 가능성이 적다고 보셔도 돼요. 처음에는. 아시겠죠? 왜 그러냐면 바로 세 번째 인자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예요? 바로 경쟁 업체의 수예요. 예를 들면 어떤 특정 입지에서 경쟁 업체가, 내가 예를 들면 삼겹살집이다 그러면 그 삼겹살집이 경쟁 상권, 경쟁 카테고리에서 적은 게 좋아요, 많은 게 좋아요? 적으면 노출이 훨씬 더 잘 되겠죠. 각인도 훨씬 더 잘 되겠죠. 그쵸? 그렇죠? 예. 근데 많으면 어떨까요? 많으면 골라 들어가기 때문에 내게 안 보일 수 있어요. 당연한 거죠. 그래서 온라인도 마찬가지로 결론적으로 오프라인부터 설명을 드리면 결국은 성공 요인은 뭐다? 경쟁 업체는 조금 있고 유동인구가 많은 입지를 고르는 게 바로 오프라인에서 성공을 부르는 입지 요건이에요. 그렇죠? 경쟁 업체는 작고 그러면서 유동인구가 많으면 가장 좋은데 유동인구만 많은 거를 따지면 어떻게 된다? 잘못하면 경쟁업체도 많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예. 내 제품이, 내 상품이 노출이 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 내 거를 고객들이 인식도 못하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당연히 안 팔리겠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뭐예요? 그렇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유동인구보다는 뭐를 중요시해야 돼요? 경쟁업체가 적은지 많은지, 그것도 생각해야 된다. 근데 똑같은 얘기입니다. 온라인에서도요, 검색량과 그리고 경쟁 상품의 수. 자, 보세요. 지금도 아마존 이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마존. 자, 아마존은 친절하게 뭘 보여주세요? 여기 들어가 볼게요. 제가 여기다가 한번 이렇게 여기다가 한번 아마존이에요. 지금 아마존에다가 코리아 푸드라고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그러면 몇 개가 검색이 돼? 5,000개가 검색이 돼. 이게 나와. 그러니까 5,000개의 경쟁 상품이 있는 거야. 이 키워드는, 이 코리아 푸드는. 그럼 이렇게 5,000개가 있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래, 코리아 푸드 박스라고 한번 해보자. 코리아 푸드 박스는 박스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제품이, 이렇게 지금 보이세요? 지금 보시면 몇 개예요? 259개가 검색이 됐어. 이 시장에서 노출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면 다시 처음으로 이 5,000개가 있는 시장에서 노출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당연히 뭐 이건 너무 쉽죠? 그렇죠. 코리아 푸드 박스. 이거 죄송합니다. 박스 259개가 보이죠? 여기서 노출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은 아마존이라든가 이커머스에서 성공 요인은 경쟁 상품은 적은 게 가장 중요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검색량은 많은 키워드를 고르는 것, 키워드로. 아시겠죠? 내가 들어갈 시장으로 고르는 것. 아시겠죠? 요거 꼭 이해해 주시고요. 자, 그럼 이제 키워드와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키워드 노출이 가장 중요한데, 그러니까 판매가 일어나려면요, 오프라인에,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판매가 일어나려면 첫 번째, 요것도 정리를 해 드릴게요. 이제 전문 용어. 첫 번째 뭐가 돼야 돼요? 그렇습니다. 해당 목표 키워드에서 뭐가 돼야 돼? 노출이 일어나야 돼.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노출이 먼저 일어나야 돼. 1번 노출. 두 번째는
두 번째는 그렇습니다. 노출이 돼봤자 뭐해?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노출만 되면 뭐해? 아, 요거 되게 신기한데, 요게 되게 신기한데, 그러고 딱 눌러야 되잖아요. 이렇게 딱 눌러야 돼. 이렇게 눌러서 세부적으로 봐야 돼.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클릭이라 그래. 클릭. 그렇죠. 노출이 된 상품이 클릭이 돼야 돼. 그죠? 그럼 클릭이 됐어. 지금 이렇게 되면 이제 내게 팔리는 거야? 아니죠. 뭘 해야 돼? 요거 바이 나우를 눌러줘야지만 제품이 사지는 거잖아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전문용어로 전환이라 그래. 전환. 아시겠죠? 제품을 보고 내 제품을 사겠다고 결정하고 누르는 것. 그렇죠. 클릭이 된 상품을 어떻게 한다? 예, 뭐 해야 돼요? 구매 버튼을 어떻게 돼요? 눌러야 돼. 그걸 뭐라 그래? 구매 버튼을 확정줘야 돼. 그죠? 이걸 바이 나우를 눌러줘야 된다고. 구매하기. 아니면 장바구니로 넣었다가 바이 나우를 눌러줘야 된다고. 그쵸? 여기까지 돼야지만 뭐가 된다? 판매가 이루어지는 거다. 그러면 판매가 이루어지려면 뭐부터 일어나야 돼요? 노출이 우선인데 정리를 하면 노출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온라인에서 목표 키워드에 노출이 되려면 뭐부터 일어나야 된다? 뭐부터 일어나야 된다? 네, 맞습니다. 노출이 되려면 해당 키워드의 경쟁 상품이 적어야 한다. 예, 아시겠죠?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적어야 된다. 그리고 더 중요한 얘기. 다시 돌아가 볼게요. 자, 한번 코리아 푸드라고 다시 한번 검색해 볼게요. 이렇게. 자, 몇 개가 있어요? 5,000개가 있어요. 5,000개. 5,000개가 있는데 한번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5,000개 중에 좀 더 줄여볼까요? 더 많이 보이게. 자, 5,000개 중에 봅시다. 하나, 둘, 셋, 넷, 5개. 그 다음 6, 7, 8, 9, 10 2줄 3줄 4줄 5줄 6줄 7줄 8줄 8줄이죠. 8줄. 그죠? 코리아 푸드는 8줄이 있어요. 자, 다시 돌아가 볼게요. 코리아 푸드 맞죠?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5, 6, 7, 8, 9, 10, 11, 12, 왜 이렇게 많아져? 13, 14, 14줄이 있네요. 14줄. 그쵸? 14줄이 있어요. 이게 카테고리를 무시하고 들어갔을 때는요, 몇 줄? 14줄이면 어떻게 돼? 14줄 곱하기 5조. 한마디로 한 페이지당 70개가 있는 거예요. 70개. 그렇죠? 70개가 보이는 거예요. 그 중에서 70개가 보이는 것 중에서요, 이 위로 올라가 보시면 여기 있네. 요렇게 요 위에 요 보이세요? 이거 이렇게 이게 뭔지 알았어요? 스폰서드라고 써 있는 거. 이거 어디 갔어? 여기 보면 이렇게 여기 스폰서드라고 돼 있죠? 요거 여기도 스폰서. 이게 뭐냐면 광고를 하고 있는 제품들이에요. 이런 제품들은 어때요? 원래 있던 자리보다, 원래 있어야 되는 자리보다 훨씬 더 위로 올라와 있는 거야. 광고비를 쓰니까. 근데 우리는 돈 쓰면 안 되죠. 예, 여하튼 돈 쓰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알지도 못하고 돈을 쓰면 돈만 나가요. 아시겠죠?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는 건 빼야 되기 때문에 보통 한 페이지당 60개가 보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 보면 6번째
아마존에서 1페이지당 노출되는 상품의 개수는 몇 개다? 예. 30개다 라는 거, 60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보통 한 검색을 했을 때 이 시장에서는 5,000개나 있다 그랬는데 3,000개나 있다 그랬는데 이 시장에서 몇 페이지까지 보통 보이냐면요, 7페이지까지 밖에 안 보여요. 그리고 솔직히 7페이지 이상이 보인다 그래도, 근데 아마존은 7페이지까지 밖에 안 보입니다. 근데 7페이지 이상이 보인다 그래도 더 넘어가긴 힘들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7번째, 아마존에서 쉽게 노출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이런 어떤 노출 기준, 노출 순서, 그러니까 저 위에 보이는 게 훨씬 더 잘 보이겠죠? 여기 위에 보이는 게, 여기 위에 있는 것들이 훨씬 더 잘 보일 거고, 그리고 여기 있는 게 그 다음 그래도 클릭될 가능성이 높게 노출이 되어 있는 거고, 저 밑으로 내려갈수록 노출 가능성은 낮지만 그래도 1페이지에 있으면 거의 한번 클릭될 가능성이 높죠. 그죠? 이 1페이지에 노출이 되려면 해당 시장에서 한 500등 안에 들면 돼요. 아시겠죠? 500등 안에. 만약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광고를 해서 강제적으로 올려야 돼요. 아시겠죠? 자, 8번째. 아시겠죠? 해당 시장에서 만약 500등 밑으로 떨어진다면 어떻게 돼요? 무조건 강제적인 노출이 필요하다. 아시겠죠? 자, 요거 기억하시고요. 일단 오늘 첫째 시간은 이렇게 간단하게 아마존과 그리고 아마존의 온라인과 그리고 오프라인의 노출 알고리즘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또 유동인구와 비슷한 의미로 쓰여지는 게 뭐다? 예, 검색량이다. 그리고 경쟁 상품은 검색 결과 똑같이 경쟁 상품이고, 그리고 입지는 키워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특히 그 입지에서 성공을 하는 거는 어떤 조건이어야 된다. 요거를 설명을 오프라인과 비교해서 드렸습니다. 아시겠죠? 자, 처음에 여기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다시 한번 쭉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요걸 조금 더 심화 있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올게요.